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미중 무역전쟁 재발로 이어질 위험으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지금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까지 다시 터지게 되면 이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중 간의 2차 무역전쟁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다시 치열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지금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 도래되는 것 아니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지난 1월 15일에 미중 간이 합의했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또 당장 미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합의 이행과 관련된 미중 합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실 이게 속으로는 바로 정치적 책임을 좀 중국에 전가하고 싶은 네. 속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 재선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80만 명이 확진자인데 3분의 1이 미국입니다. 게다가 사망자도 7만 5천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응이 이런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선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책임을 중국에 좀 돌려보자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한 연구소가 이 코로나에 발원지을 수 있다. 증거도 상당히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듯 하기는 한데 그러면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심각하죠. 네. 중국이 거의 두 자릿수까지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도 6%, 8%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해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19는 정말 전대미문에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위기를 각 국가별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우에도 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분기 마이너스 6.8%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중국이 통계를 측정하고 이 수집하기 발표하고 난 이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최초예요.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한도 이제 봉쇄령이 풀렸고 중국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만으로는 또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내수 활성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합의, 미중 합의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2년간 230조 원 가량 됩니다. 우리 돈으로 2천억 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작은 규모가 아니죠.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중국도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역대 최대 이때가 마오쩌둥 이후에 최대 침체 상황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논리가 또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 카드가 충분히 대선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소장님?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봤을 때는 이 우한 코로나로 시작됐던 미국의 많은 사망자 발생되고 확진자가 전 세계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것이 결국 중국의 책임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이익을 얻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난 1월 15일 날 불과 4개월여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의 무역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 사이에 공식 서명한 1단계 네. 미중 무역협상 내용이 2천억 불 향후 2년간 이 미국산 제품이죠.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분야까지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또 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행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이 미국의 많은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측에 관세 부과 재개를 경고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과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전 세계 양대 산맥인 G2 국가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만 그렇다면 한 1,000조 원 우리 돈으로 이상 미국산 제품, 농산물, 공산품 구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거 이행 가능하겠냐.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국가다. 그동안 발표됐던 코로나 관련된 통계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고 뭔가 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코로나의 발원지가 우한 연구소일 텐데 이것을 자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뭐 진주만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다. 네. 심지어는 우리 조간 매일경제 브리핑에도 조간 신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세계 무역센터보다도 더 나쁘다. 그러니까 9.11 테러 때보다도 더 상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만 때 2,0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세계 무역센터 9.11 테러 때 3,000여 명의 미국 시민들이 사망했는데 지금은 7만 5천 명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이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네. 중국에서 충분히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까지 넘어왔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중국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측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면은 일단 이 미중 무역 합의 지난 1월 15일 맺었던 것은 네. 지금 중국 사정도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행하는데 빨리 할 수 있겠느냐. 좀 천천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 쪽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도 미국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게 되는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상호간에 좋을 수가 있겠느냐. 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서로에게도 좋지 못하고 미국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중국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이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코로나로 인해서 2차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는 또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큰 타격을 받을 네. 수밖에 없죠. 올 한 해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미중 간의 G2의 무역 충돌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은 세계 경제의 또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공급망도 차질을 빚고 세계적인 이 소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충돌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맺었던 미중 합의, 1단계 합의안에 대해서도 폐기할 수도 있다. 파기할 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 관세 폭탄을 중국에 대해서 매기게 될 것이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죠. 올해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른바 이제 농업 지역인 팜벨트 지역 그리고 쇠락한 공업 지역인 러스트벨트, 뭐 아이오와주, 인디애나주 이런 이제 이 디트로이트가 있고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에 이 대체적인 이 공산품들을 이제 중국에서 사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 앞으로의 일정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 자체를 파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지지층들로서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한테는 좋은 합의안이었는데 왜 대통령이 그걸 파기하느냐. 본인의 또 간판 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걷어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렇다면은 여기에 미국의 대응에 또 맞추어서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지난해까지 이제 6월, 5월까지, 지난해 5월, 6월까지는 1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줄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일본에 이어서 미국 국채를 2위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이 양을 좀 줄여버리겠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는 뭐 단기간, 중기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으로서도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하는 현상은 사실은 논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미중 2차 충돌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실제 발생할 수 있겠냐,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오늘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뭐 대화의 여지를 좀 열어두는 발언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양국의 협상 대표단이 전화 통화를 하는 만큼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살짝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수완으로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전쟁이 금융시장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